가면서 계속 그러자. PD 맞아, PD 아닌 것 같은데. 기획 아니야, 기획? 아유, 기재이 날이 정말 수고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청주당을 위해서. 청주당을 위하여. 아니, 그나저나, 예. 지난번 녹화 어땠어? 아이고 끝나고 나서 재밌다고 그냥 난립니다. 최고라고요. 반응이? 예. 정말 뜨거 너무 뜨거웠어요. 지금 뜨거워. 더워. 그 정도였어? 예. 그나저나 무엇보다도 게스트 섭외를 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사람이 아주 적당한 때에 탁탁탁 나와가지고 재미를 살리고 맛을 살리는데 나는 정말 두 사람 보고 탐복을 했어.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다 내 덕분이지. 얘네들 한 게 뭐 있어. 아유 참. 사람들이 나 입 열기만 기다리고 있잖아. 니들 뭐 했냐 이제까지. 아이고 참 정말. 그나저나 이 모든 게 다 우리 이용렬 선배님 그리고 나의 덕분입니다.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이용렬 최고의 리포터 효다리. 내가 잘해서 잘 나온 거지만 나 아니었으면 이 청춘당 안 돌아간다. 다 내 덕이지 뭐. 어머,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우리 이용렬 선생님과 우리 선배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할 수 있었던 거죠. 너무 영광입니다, 선배님. 저런. 아이고. 두 어르신 모시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나 때문에 잘 굴러가지. 청춘당이 누구 때문에 잘 굴러가겠어? 정말. 저요. 출연드렸습니다. 2회 프로그램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반주를 한잔 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프로그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바로 이분들을 내가 모시고 왔으니까 이렇게 청춘당이 잘 된 거야. 역시 내가 진정한 PD야 PD. 이제 두 번째 촬영 이제 갈 수 있죠. 그래. 저게? 아이고, 잘해야죠. PD 맞아, PD? 알것 같아요. PD 아니야. PD가 방송 욕심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못 봤는데. 권 PD 우리 가야지. 어디 가? 빨리. 지들은. 권 PD. 권 PD. 취하셨네요, 많이. 수다 놀이터 청춘당.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다 놀이터 청춘당의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재밌는 얘기로 인생을 이야기해보는 수다 놀이터 청춘당 두 분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춘당에서 청춘을 맡고 있는 기장기장 최 기자입니다. 수다 떨면 기운도 업됩니다. 네. 날이 갈수록 이 수다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 나리나리 표날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놀다 가겠수다. 네, 반갑습니다. 네. 향촌 문화관이지요, 네. 여기가. 저희들 두 번째입니다만, 지난주에 이제 2층에서 했기 때문에 2층만 둘러봤는데, 오늘은 1층까지 둘러보고 왔어요. 너무너무. 아니 들어보니까 네. 옷 입고 옛날 교련벽이라든지 이렇게 옷도 복장도 받고 있고 좀 둘러볼 수 있는 거리들이 있더라고요. 예. 내 추억이 또 네, 밑에 막 뻥튀기 하는 것도 있고, 별의별 다 있더라고요. 어디요? 선배님, 요거 타보셨어요? 저거 타봤죠? 쪽 있어요? 예. 저도 있어요. 옛날 사람이네요. 우리 친구야? 아니요, 그렇진 않고 저희 때는 트럭이었어요, 트럭. 트럭. 트럭을 개조해서 탔어요. 그럼 어느 국민학교 나왔어? 저 초등학교 졸업인데요? 저 초등학교예요. 국민학교 아니에요. 우리 이용재 선배님께서는 타셔도 되겠는데요? 되죠. 오늘도 마이너스 1점. 오늘도 점점 멀어지나요? 점점 멀어지나요? 멀어지나 봐. 향촌 문화관. 네. 이 대구 사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시는 분, 전국에서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 한번 들러야 될 필수 코스가 아닌가 싶어요. 꼭 와야 됩니다. 향촌 예. 문화가 너무 좋아요. 네네네. 우리 어른들에게는요 옛 추억의 향수를 또 느낄 수 있고요.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와 예전에 이랬어 하고 재미나 또 볼거리로 될 수도 맞아요.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나저나 네. 오늘 수다 하실 분들이 어느 분들이신가? 오늘도 누구 담당이야? 누구?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제가 오늘
오늘 또 한 분 한 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네. 제가 사실은 정말 부러운 분들이에요. 예. 제가 귀여움, 뿌잉뿌잉, 사랑스러움 그리고 섹시함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 부족한 게 있거든요. 저 알아요. 저 알아요. 뭐야? 바로 답이 남아 있어요. 어디? 얼굴. 예 정말 너무해. 왜 그래요? 아니에요. 공감하시는 거 아니죠? 정신없어. 정신없어. 선생님. 푸른 게 뭐예요? 뭔데? 아니 일단은 뭐 이 손대에 힌트가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네. 일단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저분들이에요. 느낌이 아직 안 오죠? 아, 오죠. 무슨 저 약사 선생님 같기도 하고, 요리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역시 우리 훈련 쌤. 지금 뭔가 회의 중인 것 같은데요? 음식 보이지 않나요? 뭐예요? 심각하네요, 표정 갑자기. 예쁜 여자는 3개월, 착한 여자는 3년, 요리 잘하는 여자는 30년의 매력이 있다고 하죠. 저는 대구 경북에서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는 착한 미녀 요리 연구가 설다민입니다. 요리입니다, 요리 여러분. 요리사. 음식. 부러워요, 요리 잘하는 분. 늘 요리를 어떤 사람이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요리는 누군가의 한 끼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음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설사 몰라준다 하더라도 내가 알잖아요. 그런 분이 요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까지 요리를 하면서 하나의 목표로 삼아온 것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또 어떤 분일까요? 연구가 같아요. 연구소 아니에요? 음식 연구. 누구게요? 음식 연구? 세균? 요리 연구? 연구? 식품공학? 요리는 과학이다. 요리를 공학적으로 바라보는 요리 연구가 신선영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의상 피부시네요. 좋은 걸 많이 드셨나봐요. 아는 만큼 보니까. 여기서는 식품 성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 및 연구하고 정말 있습니다. 과학적이네요. 와. 식품을 개발하네. 맛있겠다. 우와, 먹고 싶어. 우와, 맛있겠어. 오늘 요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분. 다음 요리사. 다음 요리사? 요리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요리 수업 중인가 봐요. 북한에서 온 북한 음식 명인 1호 장유빈입니다. 요리 선생님? 아, 저분이시구나. 셰프. 북한 음식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많이 찾아내고 발굴을 하고 또한 북한 음식하고 한국의 지금 현재 음식을 퓨전화를 만들어서 널리 알리고 있어요. 멋있다, 뭔가 그죠? 벌써. 기대가 되는데 요리니까 우리가 뭐 만져보겠죠? 오, 세 분의 요리사님들. 사진들. 예, 셰프. 네, 잘 봤습니다. 야, 화면으로 만나본 오늘의 주인공들이네요. 네, 멋진 요리사 세 분이죠? 네. 아니, 요리사가 맞죠? 요리가가 맞죠? 뭐가 맞을까요? 셰프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셰프 이렇게. 다 맞는 말이겠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이 나오시면 어느 게 더 맞냐고 여쭤보기도 하고 어떻게 불려지는 게 가장 기분이 좋은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죠. 궁금해요. 뭐라고 불려질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저요? 네. 미녀? 미녀 개그맨. 아니, 미녀 리포터요. 언제 그 소리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아니, 알면서 왜 물어봐요, 진짜. 너무 하시네, 진짜.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사실 평생 안 되는 게 있어요. 혹시 우리 이용희 선배님께서는 그 얘기 들을 때 제일 기분 좋지 않으세요? 네네. 본인보다 키가 크시네요? 아유, 좋지. 날아갈 것 같아. 아, 죄송합니다. 자, 아이고, 가만있어 봐. 자, 그러면 우리 저 게스트부터 소개해야죠. 네, 소개하세요. 자, 오늘 세 분의 게스트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네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리 나오셨습니다. 아싸 미소. 하늘보다 다음 점이요. 미녀 요리. 삼총사
저희 또 한 분 한 분 만나 뵈야 반갑습니다. 되잖아요. 예. 저희 또 요리의 철학이 있으신 우리 또 설담희 선생님, 착한 미녀 요리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그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쁜 여자는 뭐 3년? 다시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예쁜 여자는 3개월, 3개월, 착한 여자는 3년, 3년. 요리 잘하는 여자는 30년의 매력이 있다고 해요. 30년! 야, 다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는 요리가이자 박사 과정 중인 식품공학도 신선영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선영입니다. 피부가 물광 피부. 맞아요. 좋은 거 드셔서 그런 건가요? 피부과를 많이 다니죠. 의학의 힘을 좀 빌려서. 네. 요리 음식하고는 상관없죠. 네. 요리로 근데- 돈을 벌어서 이제 관리를 받죠. 피부에 좋은 음식 이제 콜라겐이라고 보통들 얘기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콜라겐을 맞죠. 오늘 너무 솔직해. 오늘 얘기가 포커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솔직한 타임, 솔직한 타임. 신선영님, 네. 보통 돼지 껍데기에 콜라겐이 많아서 여성분들 많이 드시는데 네. 이게 피부 좋아지려면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엄청 많이 먹어야죠. 그래서 저 많이 먹는데. 엑기스만 소량으로 맞죠. 맞죠? 맞아요. 아, 저 좀 맞을게요. 예, 좀 맞는 걸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북한에서 온 통일요리연구가 장유빈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오셨군요. 네. 전세 나올 때부터 느낌이 났습니다. 그랬습니까? 또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아오지 탄강에서 왔습니다. 네. 아, 정말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아무리 아시죠? 없던데. 이 얘기가 지금 네. 또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수다를 떨어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오늘도 맛있게 또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그죠? 네. 궁금한 게 많아요. 네네, 여쭤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 홍유아 쌤이라도 얘기했는데 네. 요리가가 맞는지, 요리사가 맞는지, 셰프가 맞는지 네. 어떤 게 특히 좋으신지. 어떻게 불려질 때가 가장 좋습니까? 미녀 빼고요. 그 기본이니까. 뭐 요리를 저희가 다 할 줄 알지만 그래도 늘 요리를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리 연구가라는 그 호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리 연구가. 네, 저희가 이제 나오기 전에 세 명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는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네. 요리 연구가. 네. 두 분도 마찬가지십니까? 설담이. 생각이 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착한 미녀 요리 연구가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연구가라는 말을 저도 신 선생님처럼 원하는데 가끔 살을 쓸 때도 있어요. 네, 의사, 약사, 변호사, 네, 판사, 변호사, 사자로 구하는 이렇게 만날 때는 저도 그때는 요리사. 사자도 포기할 수 없죠. 안에서 혐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원만하지 않네요. 우리 장유빈 선생님은 의견은 또? 예, 저는 좀 원래 북한 사람들이 하게 되면 성격이 좀 급하고 다혈질이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책상에 앉아서 책을 벗고 레시피를 만들 땐 요리 연구가가 저한테 너무 차분한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주방에 들어가서 불과 물, 칼을 다룰 때는 요리장 셰프. 고개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아, 셰프라고 하는 게. 네, 머리는 좀 여기 길러서 더 주방에 들어가면 한 성깔 하거든요. 그럴 땐 얼굴 안 장식. 가리시고. 네. 그런데 이제 공통점은 요리 연구가로 불려지는 게 좋다는 네. 느낌을 저희가 네. 받았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자, 요리 연구가 세 분이 자리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좋아요. 맛있는 수다. 자, 그러면 각자 한 분씩 어떤 요리를 이렇게 주로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북에서부터 4대째 요리를 하고 있지만 예, 중국에서 한 10년 체류 기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중국에서도 중식을 하고 네. 예, 10년을 중식을 했지만 한국에 와서도 중식을 너무 사랑했지만 보니까 제가 오자마자 봉사를 하는데 중식 요리사더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의 남자분들은 너무 잘생겼잖아요. 근데 더구나 요리사들은 뭐 요생남이라든가 너 멋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니까 저는 그분들이 배꼽인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내가 아무리 중식을 잘한데도 아줌마니까 북한에서 왔으니까 제가 설 자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어려서부터 12살부터 외할머니 엄마하고 같이 하던 북한 요리를 하자 해서 다시 북한 요리를 1년 만에
생각을 바꾸는 게 1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북한 요리 연구가 사라져가는 북한 요리를 되찾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네네네. 조금 돌발적인 질문입니다만 예. 저희 어머님이 저 평양 분이셨거든요. 뭐 지금은 뭐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가장 잘 만들어 주셨던 음식이 평양 만두. 만두 맞아요. 네, 평양 냉면, 네, 평양 네, 만두. 네. 특히 평양 만두, 큰 만두를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어디 가서 그 만두를 보면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데 네. 그 평양 만두의 조금 특별함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 특별하다게 되면 이 한국은 대부분 뭐 일단 재료를 부터 보게 되면 한국은 재료를 다 팔잖아요. 뭐 민지라든가 돼지고기 갈아한 것을 팔지만 북한은 고기를 썰어요, 칼로. 아 직접. 예, 그러니까 그 기계에 쇠에 닿을 때 그 맛하고 내가 칼로 직접 썰을 때 그 맛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뭐 김치라든가 배추를 넣는다 할 때도 여기는 다 가턱에다 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다 칼로 썰고 다 일단 수제예요. 그러니까 이 맛이 다르고 또한 한국은 뭐 식재료가 너무 많으니까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는 담백하게 간장, 소금 딱 그걸로 간을 하다 보니까 담백하다는 이 말을 항상 북한 음식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고기가 특이한 점이 있고 그리고 뭐 두부도 여기서는 꽉 짜서 또 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꽉 짜서 그냥 손으로 뭉개 였다 보니까 뭐 이만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자연의 그 맛 그대로 이해되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차이점. 담백하고 슴슴한 맛. 네, 맞아요. 네. 맛과 조미료가 과하지 않군요. 예, 가하잖아요. 예. 저희가 잘하는 분도 평양냉면 잘하는 분 계시거든요. 예. 전철우 씨 아십니까? 어유 잘 알죠. 옛날에 같이 활동했어요. 예. 갑자기 냉면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 저 설담인 씨 얘기 한번 들어보죠. 저는 그 도시락이랑 출장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요. 지금은 이제 제가 그동안 외식업계에 몸담고 있었던 노하우를 가지고 그 요리 컨설팅을 위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으셨던 거였나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음식하고 도시락이랑 출장 뷔페 회사 운영하는 데만 전문을 하고 있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이제 제가 제가 하면서 이제 고생했던 거 또는 뭐 제가 실패했던 거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네. 그분들을 위해서 조언하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컨설팅이 돼서 지금이 온 거죠. 그럼 주로 한식을 하시는 거예요? 한식도 있고요, 양식도 있고요. 요새 뭐 브런치도 있고요. 워낙 종류가 다양해요. 제가 지금 외식 창업 사관학교를 하나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도 지금 도시락 하시는 분도 있고 한식 하시는 분 계시고 그다음에 캠프닉이라 그래고 요새 바베큐 하시는 분 있고 닭강정 하시는 분 계시고 다양하네요. 네, 카페 하시는 분이 지금 아이고야. 이제 비건으로 식사 준비하고 계세요. 5개 업체를 지금 컨설팅 중인데 종류가 어느 한 종류라고 딱히 제가 이렇게 구분할 수 없네요. 구분을 지을 수가 없네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컨설팅 하시게 된 계기가? 사실은 컨설팅을 하게 된 계기가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경상북도가 원래 한우가 되게 유명해요. 네, 경상북도는 23개, 네, 지금 이제 군위가 대구로 넘어왔으니까 22개 지역인데 22개 지역에 각 지역마다 축협이 있을 정도로 한우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경상북도는 해마다 봄, 가을에 한우 판매 촉진 행사를 해요. 근데 그 촉진 행사를 하는 자리에 제가 이제 요리 연구가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한우를 이제 직접 사육하신 어느 그 농가의 사장님이 제가 요리 연구가입니다 이러니까 딱 지나가시면서 딱 이렇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 말씀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요리 연구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팔리는 거 왜 그거 소위 말하는 등심안심, 갈비살, 뭐 안창살 이런 거 빼고 좀 안 팔리는 것 좀 잘 팔리게 만들어주는 게 요리 연구가가 할 일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제 그날 오셨던 축협의 각 조합장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우리 그 축협마다요 비선호 부위가 다 몇십 톤씩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가 잘 안 팔리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둔부. 우둔살. 네, 둔부, 뭐 앞다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안 팔린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그때 이제 그게 코로나가 오기 훨씬 전이라 가지고
이거를 개발을 하면 참 괜찮겠다. 오히려 도움을 좀 줬으면 싶어서 그걸로 이제 소고기국을 끓이는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잘 안 팔리는 부위를 잘 팔릴 수 있게. 네네. 어차피 소고기는 물론 소고기국을 양지나 사태같이 국거리용으로 잘 끓이면 훨씬 맛있겠지만 안 팔리는 부위, 비선호 부위도 잘 만들면 괜찮거든요. 어차피 네. 소고기국이라는 건 양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걸로 개발하게 돼서 그 소고기국 레시피랑 또 이제 김치 레시피, 밑반찬 레시피를 맞춰서 이제 개발을 해놓고요. 어느 이제 한우 신문에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레시피를 개발해 놨으니 이제 힘들게 개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오세요라고 레시피를 드리겠다. 네, 드리겠다 했는데 이제 두 부부가 각각 서산, 청주에서 이제 개업을 하게 되셨죠. 그게 제 계기예요. 네네. 그 뒷얘기는 좀 없습니까? 근데 잘 되셨어요, 두 분? 대박이 나셨다기보다는 중박. 예, 중박 정도. 쪽박만 면하면 그러니까요. 중박이 얼마나 거죠? 사실 쪽박은 아니고요. 서산에 계신 분은 신용 불량자셨어요. 네, 어. 신용에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어려워서. 네, 통장을 못 쓰시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오시게 된 이유가 그 아들하고 딸이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돈 1,000만 원을 통장에 넣어서 오셨더라고요. 아버지랑 엄마가 이걸로 좀 이제 살림 좀 폈으면 좋겠다라고 돈 1,000만 원을 들고 왔었는데, 사실 외식업을 돈 1,000만 원으로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않지요. 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뭐 집기도 다 중고로 사고 해서 겨우겨우 근데 다행히 그분들이 계신 지역이 그 충남의 서산이라 가지고 임대료가 비싸지가 않아서 네. 가능할 수도 그래서 있어요. 1,000만 원으로 오픈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우둔살로 레시피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국밥 종류입니까? 뭡니까? 그게 또 갑자기 궁금하네요. 경상도식 소고기 국밥이에요. 네. 그래서 그 무를 많이 넣고 빨간 국물. 네, 빨간 국물 시원하게. 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경상도 특유의 토란줄거리, 그다음에 뭐 고사리, 숙주, 단배추를 넣어가지고 고기도 쓰면서 야채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소고기 국 레시피를 만든 거죠. 불 조절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입금 후에 가르쳐요. 컨설팅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라이벌이 있다면서요. 확실합니다. 백종원 씨. 요리 컨설팅의 그 라이벌이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클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 백종원 씨가 하시는 것도 정말 제가 존경하고요. 근데 저는 제가 가는 길을 열심히 가겠습니다. 누군가를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고. 나와의 싸움이다. 요리로 네, 그렇죠. 열심히 또 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분이네요. 네. 근데 제가 이용열 선생님도 처음 데뷔하실 때, 젊을 때 고생하신 기억이 있으실 건데, 저희도 요리를 시작하면서 아마 장쌤도 신쌤도 다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는 해소하지 못하겠지만 같은 길을 꼭 굳이 똑같이 걷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조언을 통해서 도와주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유, 잘하겠습니다. 네네. 마음이 너무 예뻐요. 네. 또 물광 피부를 자랑하는 또 신셰프, 신쌤의 또 음식은 뭔가요? 주로 하시는 음식? 저는 보통 이제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다 이렇게 좀, 하시는군요. 네, 3개 요리까지 다 하는데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취미 요리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을 해요. 네. 네, 요즘엔 또 취미로 너무 많이 배우시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아야지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제가 전공이 식품공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늘은 왜 지금 볶아야 되는지, 왜 지금 이 재료를 넣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거죠. 마구잡이로 볶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칼 처음 잡아보시는 분들도 요리를 배우러 오시고요. 저 라면도 안 끓여봤어요. 컵라면에 물만 부어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와서 팔보채, 양장피를 만들어가요. 진짜요? 네. 이게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사모님들이 우시죠. 우리 남편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요리를 많이 좀 쉽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요리의 대중화. 원리를 알면 요리 쉽게 만들습니다. 나도 좀 배워야겠네요. 근데 그 모든 걸 전공하고는 좀 다르시네요, 여기 보니까. 네. 전공이? 전공은 식품공학입니다. 어떤 거 보신 거죠? 바이올린? 아, 바이올린이라고 돼 있는데? 바이올린 전공인데요? 그 질문을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 막 이런 거? 바이올린이 뭔가요? 제가 원래는 제가 바이올린 전공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바이올린을 하다가 이게 실증이 너무 나기도 하고 이런 예술적으로 하면은 내가 정말 신적인 이런 재능이 없는데 잘 되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집에다가. 그래서 다른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버지가 저를 요리 학원에 보내셨어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요리 학원에 가면은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아줌마들 되게 많을 것 같고 막 되게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갔는데 저처럼 교복 입은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년 정도 과정에서 자격증을 다 따고 우와. 그래서 실기로 자격증을 다 따고 났더니 그때 아버지가 이제 너가 손으로 하는 요리를 익혔으면 조금 더 이론적인 공부를 좀 해보라 라고 하셔서 식품공학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 선견지명이 있으셨죠. 그러니까요. 네. 혹시 아버지가 요리사시나요? 아버지는 대학교에 계시는 교직원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부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알려주셨죠. 따님의 재능을 좀 알아보셨나 보다, 그죠? 뭔가 손맛을 낼 것 같다라는. 그렇게 깊이까지는 없었고 네가 요리를 하면 굶어 죽진 않을 거다. 내가 해서 먹을 테니까. 그렇지, 내가 해서 잠깐만. 그 말이 이제 나리 씨. 아버지가 들어봤을 때 바이올린 들었는데 야가 이거는 안 먹고 싶은 것 같아. 그 말로 들리는데요, 지금. 잘 했으나 했으나. 이건 너무 성공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버님 때문이시네요, 네. 그죠? 각자만의 또 계기가 있으시겠죠? 보통들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면 오. 그 손맛을 이어받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습니까? 장유빈 요리연구관님. 네. 저희는 그 외할머니도 하고 엄마도 했는데 저는 12살 그때부터 엄마 일 도와서 하다 보니까 예. 그때는 싫었죠. 왜냐면 북한은 이 식당이 없어요. 외식 문화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야기하듯이 엄마가 나라에서 지정돼서 해준 여기로 말하면 쿠킹 클래스죠. 근데 너무 초라하죠, 북한은. 예, 그런 데서 집에서 이 간판을 판자에다가 뭐 심떡 상과자 교환이라고 딱 쓰고 그걸 해줬어요. 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고 막 집안이 쌀 가루를 막 범벅이니까 엄마 뭐 하지 말라 했거든요. 하지 말라 했어도 엄마가 너무 연약했어요. 저처럼 두세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엄마 일을 계속 도왔어요. 싫은 것도. 근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싫다 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거예요. 그래 배우다 보니까 자연히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히 하게 되고 20살 저는 결혼을 빨리 해서 20살에 결혼했어요.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저는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니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20살에 결혼해서 저희 다 믿고 20살부터 있어요.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해서 저 혼자서 여기로 지금 말하는 기정떡 있잖아요. 그걸로 혼자 했어요. 예, 기정떡. 아니, 기정. 기정. 아, 그래요? 기정떡. 어, 제 거예요. 그래,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여기서 술빵. 술빵. 네, 기정떡. 그거를 저 20살부터 독립을 해서 만들기 시작했고, 뭐 또 상과자라는 게 뭐냐면요. 한국의 결혼식 한갑 때 넣는 상차림. 그거를 만들었어요. 뭐 손으로 만들었죠. 뭐 빵도 뭐 모양을 그려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했는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중국에 와서 저희는 불법 체류잖아요. 근데 한 번 제가 북성대에 갔다 와서도 자꾸 그 음식 조금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방에 들어가면 너무 가슴이 설레요. 그리고 저는 실제는 보게 되면 남들은 드레스 입으면 가슴이 설렌다는데 저는 앞치마 입는 매일매일 순간이 너무 설레요. 지금. 아직도요? 예.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해도 설레요. 리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에만 리듬이 있는 게 아니라 요리에도 리듬이 있거든요. 그래, 그렇게 할까요? 왜냐면 리듬을 맞춰야지 야채 손질하고 요거하고 이러면 일이 착착착착 안 힘들어요, 일이. 물도 보글보글. 또 그렇죠. 물도 나오는 것도 탁 꺼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리더는 항상 이래요. 요리에도 리듬이 있다. 그리고 요리는 감이다. 예, 그리고 저는 감으로 해요. 조금
조금 좀 무식한 표현이긴 하지만 한국은 레시피 다 계량화, 가학이라고도 하잖아요. 요리는. 그러니까 레시피는 제가 어디 강의를 나갈 때 만들어 드려요. 그러나 거기 가서는 미리 사전에 교육생들 보고 이야기해요. 저는 감으로 합니다. 욕하지 마세요. 이러고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그대로 자꾸 손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론은 요리는 감이다. 감이다. 이걸 딱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기 시작했고 한국에 와서도 엄마결에 또 요리를 하게 됐는데 너무 즐거워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요리는 80까지도 하는데 곱게 늙을 거다. 요리하는 분들은 뭐 식당 하는 분들은 뭐 손 관절 나가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비록 손은 곱지는 않지만 어전 39년 주방 일했는데 아직 뭐 삐뚤진 않았어요. 39년. 예. 12살부터 했으니까. 예, 그래서 80살까지 해도 곱게 늙으면서 요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천지. 너무 즐거워요, 이게 요리하면. 감이라는 게 똑같은 재료를 놔도 이 사람이 만들 때하고 이 사람이 만들 때가 맛이 다르잖아요. 바로 그게 그 말씀이 이렇게 딱 와 닿습니다. 예. 북한 요리를 쭉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가장 그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추천할 만한 북한 요리는 어떤 요리가 있어요? 저는 만두. 아까 말씀 평양 만두 같은 거, 만두하고 아바이 순대. 아바이 순대. 예. 그리고 어쨌든 아까도 뭐 이 선생님 이야기하듯이 이 선생님도 이야기하듯이 딱 지정돼서 북한 요리다. 흔히 또 사람들이 그래.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요리 연구가고 요리 선생이길래 요리사기 때문에 딱 잘하는 거 한 가지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잘해요. 다 잘해야 되지만 다 같이 맛이 있어야 돼요. 예, 뭐 만두는 맛있는데 순대는 맛이 없다, 짜다던가 이러면 안 돼요. 똑같게 맛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질문을 하게 되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러면 저는 다 잘해요. 이렇게 말해요. 조금 나이를 좀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평양 만두. 아바이 아바이 순대. 순대. 그리고 명태. 아이고 북한 말로 말하면 명태 대가리 순대. 명태 대가리 순대. 시원해, 속 시원해. 그리고 가자미 식혜. 가자미 식혜. 예, 냉면도. 냉면. 냉면. 예, 지금도 냉면을 하는데 뭐 그래도 포항 분들을 좀 잡고 있어요. 네네. 손맛으로다가. 그러면서 한국 요리 접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은 없었습니까? 어려웠다는 거는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말이 어려워서 영어가 너무 많고. 예, 영어가 많아서 지금 기능장 시험도 5년째 계속 떨어지긴 하지만 아이고, 어떡해. 우리말에 사랑합시다. 예, 우리말을 사랑해야죠. 무슨 스트레스요, 이게 뭐 이런 말 하니까 우리는 거기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제일 좀 무서웠던 그 한국의 간판을 봤을 때는 그게 뭐죠? 할머니 뼈 해장국이라. 그거 할머니 뼈를 만든 거요, 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외우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진짜요? 없어요. 북한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하죠. 왜냐면 북한은 밀식 문화가 없잖아요. 일단은 식당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탄강 그 동네는 한 7천, 8천 가구 사는데 식당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식당도 어렸을 때 있고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오직 파는 건 냉면, 농마국수. 그거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처럼 뭐 뼈해장국이요, 무슨 삼겹살이요. 북한은 삼겹살도 몰라요. 돼지 한 마리 뭐 그저 그 고기를 쓱쓱 잘라서 팔고 사 먹는 줄 알지. 부위가 없고. 그리고 당연히 뼈 해장국이라 할머니 뼈 해장국이죠. 할머니 뼈를 만들어 먹어. 그러니까 그거를 간판을 잘못됐고. 이것도 있어요. 엄마 손만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요? 엄마 손만두. 놀라셨겠네요, 그죠? 놀라죠. 할머니 보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근데 엄청 놀라셨겠어, 그죠? 보쌈이라 하게 되면 뭐 여기 와서 좀 배운 말이지만 할머니를 보자기다 싸서 뭐 달아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어이구야. 세 분께서 요리를 보여주면 좋은데 저희가 보여주지 못하니까 상황이 그래서 저를 먹는 거 아니에요? 말로 요리조리 재밌게 우리 음식 상상하게 만드는 걸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준비할 게 아니라 네. 지금 뭐 여기서 요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요리 연구가들은 대부분 그 말을 그쵸. 요리하는 말을 나 조금만 얘기해. 예. 요리 연구가들은 말로 또 재밌게 또 요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들이 세 명이서 이제 술 한잔 하려고 하는데 술잔이 이렇게 술병하고 술잔이 놓여져 있는데 안주가 없어요. 우리 셋한테 제일 잘 맞는 안주를
말로서 조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부탁드려보고 싶어요. 한 분씩. 말로써. 소주랬죠? 아까 네. 소주랬죠? 소주? 예, 소주 30도예요, 40도예요. 수가 다르나요? 도수에 따라서 안주가 달라요. 30도 좋아하신다. 30도. 30도면 마시게 되면 목구멍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여기로 한국말하면 질이 그런 만두전골이에요. 만두전골인데 만두전골. 예, 고기를 다져가지고 야채를 양배추. 이 한국은 또 양배추 얼마 많아요. 북한도 여름에는 양배추를 많이 먹어요. 다른 야채 없어서. 그러니까 양배추를 저는 썰어놓고 그 다져가지고 그 다음에 양파를 기름 내가지고 넣어요. 고기에다가 생고기에다 넣어서 많이 치대야 돼요. 착착 이렇게 치대가지고 제가 만드는 피가 없는 누드 만두. 저는 피가 없는 누드 만두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탁구공처럼 만들어요. 얘를 감자 전분에 살살 굴려요. 살살 굴려가지고 15분 딱 찌게 되면 동그라면서 안에 부추 들어가고 우리 또 포항하면 부추잖아요. 부추가 들어가면 부추에 당근에 하면 빨갛고 파랗고 여러 색깔을 조화를 이루면서 만두가 익은 다음에 육수, 야채 육수. 저는 야채 육수에도 고추씨를 딱 넣어요. 그럼 칼콤하면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청경채 넣고 부추 넣고 팽이버섯, 느타리 뭐 3가지 버섯을 넣고 만두를 넣고 숙주도 넣고. 나왔네요. 나왔어요. 건배. 맛있네요. 딱. 정말 이렇게 상상이 막 이렇게 되는데 정말 잘 먹었습니다. 얼마예요? 계산은 저기 포도리 씨가 해요. 우리 살라민 연구원님께서 한번 뭐 해주게 우리 지금 소주 30도짜리. 하나 나왔어요. 네. 전 주종을 좀 바꿀게요. 네. 저는 와인으로 바꾸겠습니다. 와인으로. 자, 와인으로 바꿉니다. 네. 네, 가볍게 와인 한 잔 즐기시면서 가족들과 분위기 잡으시라고 저는 가지 야채말이를 해드릴게요. 가지 야채말이. 네. 오. 오늘은 가지를 가지고 야채를 말아서 맛있게 드시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가지를 먼저 깨끗하게 세척하신 후에 감자 필러를 이용해서 길게 얇게 썰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마른 팬에다가 앞뒤 바삭하게 구워주시고요. 근데 구워낸 가지는 한쪽 판에서 좀 식혀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준비하신 양파, 파프리카, 당근 이렇게 집에 있는 짜투리 야채들 모두 준비하신 다음에요. 곱게 채쳐주시면 됩니다. 곱게 채친 야채를 기름 살짝 두르고 볶아주신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식혀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볶아놓은 가지에다가 야채들을 올리고 돌돌돌 말아주시면 와인 안주로 좋은데요.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지만 여기다가 지금 이 불볕더위에 청량하게 요거트 소스 곁들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요거트에다가 요거트 3수저,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거 2분의 1 차수저, 그 다음에 레몬즙 1차수저를 넣으신 다음에요. 소금 한 꼬집 넣어주시고 곱게 개주신 다음에 가지에 푹 찍어 드시면 아주 맛있는 와인 안주 요리 완성입니다. 나왔습니다. 와인 분위기 있게. 우리 한잔하고. 자, 조금씩 먹어, 조금씩. 맛있는데 이게 음식은 궁합이라고 하잖아요. 와인하고 가지하고 궁합이 잘 맞나 봐요. 지중해식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장수에 좋은 고급 식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지중해식 식단이 2010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일한 식단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실 지중해식 식단에서 한국 K식단을 오잖아요. 그럼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요새 많이 밀고 있는 K식단입니다. 우리도 등재하자, 유네스코. 좋습니다. 맛보만 하는데 건강이 좋다는 거죠. 네. 선생님 하나 더 드세요. 지금 이거 뭐 먹고 있잖아. 근데 사실은
와인하고 가지는 사실 며칠 사실 좀 잘 못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 정말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뭐 치즈, 땅콩 뭐 이런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참 특별했습니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자, 술은 줄였어요. 저 요번에는 아마 양 줄 것 같아. 찬내래, 그래요? 찬내래. 네, 막걸리가 아닐까요? 찬내래. 술 주종 뭐예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니, 색다르게 먹어보자. 안주가 뭐예요? 양주 바꿔, 양주. 양주 올려놨어. 선생님이 드시는 거죠? 비싼 거 선배님. 그래. 네, 양주마가. 앞에 두 분 선생님께서 너무 품이 있는 요리를 하셨는데 저는 술안주 다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술안주는 오돌뼈죠. 오돌뼈 잘 어울리네. 저의 또 주 종목이 또 소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돌뼈, 뭐 번데기탕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저는 요리를 뭐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정말 맛있게 만드시는 거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집에서 이런 볶음 요리, 고기 요리를 하실 때 네. 조금의 포인트를 좀 집어드릴게요. 아. 일단 오돌뼈라는 뼈에 달려있는 고기들은 일단 누린내나 잡내가 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팔팔 끓는 물에다가 우리 청주, 소주 있죠? 증류주를 조금 넣으시고요. 우리가 이런 고기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데쳐내는데 데쳐내면서 그 청주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냄새 성분과 결합을 해서 휘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냄새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기 싹 건져내신 다음에 찬물에다가 한번 헹궈주시면은 핏물이 응고된 응고 찌꺼기들까지 깨끗하게 씻기겠죠. 그렇게 한번 씻어주셔야지 음식이 텁텁하지 않고 좀 깔끔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밑준비를 해놓으셨다면은 고추장, 설탕, 다진 마늘, 고춧가루, 간장 여러 가지 양념장들, 자기 입맛에 맞는 양념장들을 가감하셔가지고 만들어 두시고요. 불을 올리시기 전에 기름과 마늘, 파 같이 넣으세요. 같이 넣고 서서히 약불에서부터 가열을 해주셔야 팬과 기름과 우리가 향을 내는 채소라 그래서 마늘, 파를 향채라고 불러요. 한번 데쳐놨던 고기를 넣고 바싹 볶아주세요. 고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름들을 충분히 바깥으로 좀 빼주셔야 또 누린내도 좀 적게 나고요. 기름이 나오고 나는 고기 안에 속에 빈 공간이 있겠죠. 그 공간에 양념장이 배어들 수 있는 맛이 풍부한 그런 오돌뼈 볶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와, 잘 먹겠습니다. 근데 장유빈 요리연구가님 어떻습니까? 아까 요리는 감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짜증나지 않아요? 성질납니다. 진짜. 그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왜냐하면 이분은 식품공학과잖아요. 원래 식품공학과나 이런 분들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난 이걸로 하고. 이런 우리 원리들을 장쌤 이런 거. 저는 실험을 통해서 그렇지, 이걸 맞아요, 맞아요. 증명을 예. 하지만 아. 그거는 저희는, 몸소 체험을 하면서 다 알고 계시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하지. 맞아요. 정말 감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일반인들 분께 아니면 초보분들께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 원리를 근거가 설명-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네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아유. 아니 뭐 결론은 세 분의 음식 다 얼마나 맛있게요. 너무 맛있었네요. 병원에 네네. 끝났네요. 싸우실 줄 알았어요. 맛있어요. 맛있는서 너무 좋아요. 자, 이번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좋아요. 좀 쉬었다 가는 의미로 네. 노래를 한 누가 어느 맞아요. 우리 장쌤께서 또 제가 또 노래를 또 아이고. 아니 목 죽이시네요. 괜히 죽이시네요. 그러시면서 목 죽이시네. 바람이 또 붑니다. 사랑이 또 떠나네요. 다시는 보지 못할까봐 안녕이란 말을 못했죠. 이렇게 또 보내네요. 지금은 참으렵니다. 보고픈 날이 많을 테니까 뜨거운 눈물 흘러내려요. 지도록 보고픈 걸요.
어느 순간 또 바람이 붑니다. 그대 정말 보고 싶어요. 네, 우리 요리 연구가 선생님들의 노래 장기는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서 네. 제가 급하게 지금 장기를 또 준비하셨어요. 네. 아니 뭐예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걸로 좀 따드릴까 하고 제가 뭐 몇 개 주워왔어요. 나는 도구인가요, 저 앞에 게? 그렇죠. 뭐 있나 보세요. 서프라이즈 지금 뭐 있나?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게 충전하는 충전기라 제 리모컨도 있고요. 그리고 숟가락은 뭐 요거는 이렇게 기본 시장에서 많이 보는 건데 요거는 지금 가능하다고요? 네. 혹시 뭐 치아로도 가능하신가요? 그건 조금 네. 정동남 씨 같아서 예. 정동남 씨 같으니까. 숟가락으로. 우와! 야 이거 봐라 이거. 아니 연기하지 마요. 괜히 숟가락 연기하지 마요. 많이 본 것 같으니까 익숙해요. 우리 저희 엄마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엄마 잠깐 눈 감아요. 부실하게 있으시니까. 리모컨. 리모컨 처음 봐요. 아 저는 파란색. 물론. 리모컨 처음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야 마지막 라스트 파. 라스트 파 충전기. 와우 서프라이즈. 자 이거 끝나고 해야겠다. 따이. 앞으로도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래도 꼭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돋보였어요. 아주 돋보였어요. 우리 홍대 쌤이 너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앞으로 기획 좀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요리를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공학까지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요리를 하는 여자 친구들이, 여자 학생들이 요리 강사로 많이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요리 강사 외식 교육업에 이제 몸을 담아야 할지 그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발 앞서서 지금은 이제 요리 강사 양성을 하는 교육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리 강사 양성 협회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서 만난 분들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선생님이 하는 일에 우리가 로봇팔에 뒤지지 않는 또 뭔가를 우리만 갖고 있는 장점도 발견하고 선생님이 갖고 있는 감도 발전시켜서 더 나은 요리 연구가의 길을 갔으면 하는 게, 함께 갔으면 하는 게 제 앞으로의 소망입니다. 앞으로 좀 더 내가 못 벌어도 좋으니까 북한의 음식을 알리고 조금 좀 널리 확산시키는 게 저희 꿈과 목표이고요. 웬만하면 요거 조금 바꾸고 기름값만 바꾸고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통일은 밥상에서부터라는 이 말이 와 닿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기정 씨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사람 밥을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 들으니까 뭐 각자의 요리에 다 개성은 있고 또 후배를 양성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마음의 양식, 배도 단단하게 채우지만 말씀 들으면서 마음의 양식까지 채운 것 같습니다. 네네. 나리 씨. 저는 뭐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식욕이 제일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3대 욕구가 뭐예요? 그 식욕, 수면욕, 성욕. 그렇게 모르고 선생님 궁금해서. 찌끄끈이야? 저는 식욕이 가장 또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맛있는 얘기들에 행복했고 앞으로도 더 맛있게 잘 먹어야겠다 네네. 그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고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로봇이 리모컨으로 맥주병은 못 따겠다. 못 살리죠? 참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딴 거는 웬만한 거 봤는데 리모컨으로 뚜껑을 맥주 뚜껑을 딴 사람은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못합니다. 오늘 세 분과 즐거운 얘기 함께 나누는데요. 정말 멋진 행보를 걷고 있는 세 분. 앞으로도의 멋진 행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응원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자, 수다로 풀어보는 인생 이야기. 오늘 여기서 이제 세 분 모시고 이제 얘기 나누는데 끝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다 놀이터 정천다! 또 놀러오세요!